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오전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신문을 읽어주게 됐습니다. 토요일은 왠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죠. 특히 오전에. 또 오후에 무슨 일을 할까 설레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토요일날 신문이 저희 도서관에 배달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저희가 신문을 한 7, 8개 신문을 봅니다. 지방신문도 보고 중앙신문도 보는데 토요일날 유일하게 배달되는 신문입니다. 일면에 젊은 보수가 예선 1등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번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했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막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 실은 젊은 층들이 보통 어떤 계파에 속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공천을 받고 뭐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초선이지만 조응천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실은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이나 실은 당 활동하면서 조직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 잘못하면 제명도 당하기도 하고 자격정지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 이런 반응들을 의원들이 보이고 있던데 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그다음에 강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먼저 국민의 여론이나 또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한다면 그 당은 새롭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접종 관련된 얘기도 나왔네요. 이틀간 12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석 달 만에 돌파를 했다 이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인구의 10%가 1차 접종을 했다고 하네요. 모더나 공급으로 인해서 더 앞당겨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작년에는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백신 그 자체가 백신입니다. 백신 주사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를 7월 때부터 백신 맞은 사람 야외에서 벗어도 된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아무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세종특별시의 특공을 폐지한다.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문화입니다. 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사라져야 될 단어이고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 이상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보수 쇄신의 갈증이 만들어냈다. 보수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제대로 있느냐, 진보가 제대로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수구 아니냐, 수구 세력이다 라고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수구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이런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의 핵심의 근원은 결과적으로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잡히고 국민을 죽이고 만들어진 정권을 기반으로 한 당이 있다면 그 당은 보수든 진보든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정치적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당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박정희, 전두환, 특히 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5.18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 그런 대통령이 자기 당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당의 뿌리는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의 진보를 퇴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이나 우리 한국의 보수당이 환골탈퇴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에서 하루 100만 명 접종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네요. 하루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10일이면 1000만 명, 40일이면 4천만 명, 우리 전체 인구가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11월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얘기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빨랐으면 더 좋겠죠. 지금 현재 각기 정상들이 노 마스크로 정상회담들을 하고 있고 하나의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도 마스크도 벗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풀리고 해서 식당도 제대로 돌아가고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식당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식당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신문들이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면에서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신문입니다. 우리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죠. 인수를 하고 있고 실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집권의 자유라든가 또 언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적으로 따지자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언론이 지금 정치권 못지않게 부정적인 소위 얘기해서 세력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언론의 역할은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론 관련된 부분들 언론인들이 실은 경제적으로도 뭐 여유는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만해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가져봅니다. 특히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더더욱 어려움이 많죠. 조선일보 신문에 대해서 발행부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원래 언론이든 사상이든 진보든 보수든 어떤 기반을 갖고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언론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진실을 밝히는 것. 진실을 쓰는 것. 그게 보수 이념이나 진보 이념이나 이걸 넘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정론 집필을 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곡된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자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